인류의 멸종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지 이제는 딱 정리되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닥칠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팔고 유조선 팔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뭐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전기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정모 관장님 모시고 영상을 이어나갈 텐데요. 이 영상으로 또 처음 뵙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저를 보시려면 뭐 과학을 보다 과학 정모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닥터 프렌즈라는 또 다른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공룡도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은 관장님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주제는 멸종입니다. 멸종 책도 내시고 그다음에 뭐 강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종말과 멸종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날씨가 멸종을 떠올릴 만한 날씨긴 합니다. 너무 지금 더워요. 38도였어요 아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장님이 생각하는 인류의 멸종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지 이제는 딱 정리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핵전쟁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핵전쟁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 평화체제에 살고 있어요. 핵은 안 될 것 같다. 저는 전쟁 끝난 지 10년 후에 태어났어요. 63년생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가운데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러네요. 정년을 하셨으니까. 저도 전쟁 끝난 지 1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가정이.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온 이후에 이런 태평성대가 있었을까요? 반드시 누군가는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근데 특별한 이상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평화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핵전쟁이니 이런 건 절대 안 일어날 것 같고 핵은 일단 그건 되게 이성적인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건 빼나가고 그가 뭐가 있을까요? 환경재앙 때문에 막 더러워서 그냥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다 플라스틱 바꿔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결국 남는 건 저는 기후 때문에 생긴 어떤 것 같아요. 기후 때문에 생긴 어떤 것. 기후 때문에 멸종할 건 같잖아. 그러니까 더워서 멸종하지는 않겠죠. 더우면 뭐 에어컨 틀면 되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더워서 뭐가 문제냐? 식량 문제가 생깁니다. 식량 문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저기 제주도 한참 밑에서 잡았던 생선들이 목포쯤 나서 잡힌대요. 소비자 입장은 상관없어요. 제주도 잡았든지 목포 잡았든지 뭐가 있어요. 내가 먹기만 하면 되죠. 따라가서 잡으면 되고 옮겨서 씹으면 돼요.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기온이 더워지니까 곤충들도 이동합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이동할 뻔한단 말이에요. 시기도 달라졌어요. 근데 먹이 식물들은 못 옮겨가. 그만큼 빨리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곤충들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이동하잖아요. 그 다음에 곤충과 식물들은 코에볼루션, 공진화를 해가지고 적당할 때 같이 꽃이 피고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벌이 쫙 나왔는데 꽃은 안 켰네. 배고파 죽겠어. 또 어떨 때 꽃은 폈는데 이제는 벌이 없어. 그러니까 또 안 돼. 맞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 식량 문제가 어떻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식량 문제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죠. 저기 반도체 팔아서 유조선 팔아서 얼마든지 사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딴 나라들이 식량 문제를 다 겪게 돼요. 내가 반도체가 중요하겠어요?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하겠어요? 안 팔죠. 안 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전체 식량난이 생기면서 전쟁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린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2010년에요. 저기 중동 국가가 한꺼번에 쫙 민주화가 돼요. 아랍의 봄에. 독재자 밑에 수십 년 잘 살던 사람들이 왜 1년 사이에 다 민주화가 됐을까? 밀 때문이에요. 맞아요. 밀 때문이에요. 그 전에 2해 동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폭염이 듭니다. 여름에. 폭염이 드니까 밀농사가 안 돼요. 밀은 선선해야 잘 되거든요. 밀농사가 망쳤다 이제 반타작한 게 아니에요. 100이 나와야 될 게 85가 나왔어. 15가 줄었어. 그렇게까지 줄지는 게 아니네요. 그렇게 줄지 않았죠. 그 세 나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올해 많이 남았으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딴 데 팔고 다 팔고 나머지를 어디 갔냐? 중동에 싸게 공급해 주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동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싸게 공급받은 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독재자 밑에서 잘 살았어. 하지만 굶고 못 살아. 나라도 뒤집어 보자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에도 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 1918년에 러시아 혁명도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그 전에
자, 몇 년 동안에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되니까 바꾸는 거야. 프랑스 혁명 전에 뭐 프랑스 왕이 뭐 착했나요? 아니었다면 똑같았어요. 똑같이. 또 앞자리 하셨는데 잘 버텼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도 고프니까. 네. 서울대 지리학과 박정재 교수님이 쓴 기후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어렵기는 내용도 있는데 여러 사례들이 있거든요. 왕이 아무리 선정을 베풀어도 갑자기 왕조가 망해버려요. 그 전에 한 2, 3년 동안 기상 이변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닥칠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워지면 왜 에어컨 틀면 되지 뭐가 문제야 막 그러는데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져. 우리나라는 특히 식량 자급도가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 한 45%밖에 안 됩니다. 곡물 자급도는 25%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반도체 팔고 유조선 팔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뭐 정말 심각해집니다. 우리한테 가장 첨단 기술은 뭐냐면 농업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짐 로저스라고의 투자자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오늘 와가지고 앞으로는 농업 기술이 가장 첨단 기술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정말로 그냥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워져서 어려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 너무 많죠. 한 개 더 해볼까요? 이제 최근에 뭘 받아보니까 유럽 여행을 해볼까 생각했어요. 포기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운하가 지금 제일 시원해요. 그래요? 이렇게 더운데? 저는 9년 동안 뚜벅이를 살아요. 어쨌든 대중교통을 타고 노력하거든요. 1시간이 더 걸려도 대중교통 탄다 하는데 오늘 별로 얼마 안 되는데도 택시를 탔어요. 800m를 가야지 버스 정류장이 있어. 아니, 거기까지 가다 쓰러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진짜로. 여기 일찍 왔잖아. 시간도 많을 때. 시간도 많은 택시 탔어요. 그게 도저히 이건 지구 지키다가 내가 먼저 죽겠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유럽에 여행을 못 가요. 왜? 너무나 뜨거워요. 그럼 유럽에 가면요 호텔에 써 있어요. 12시부터 3시까지 호텔에 머무십시오. 나가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아크로폴리스, 아테네 있잖아요. 아크로폴리스 가면요 12시, 3시까지 문을 닫아버렸어요. 오지 말라고 아예? 오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거기 때 앞에서 쫙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뭐 스탄 국가의 크다스탄 이런데 고고 간 사람들이 여름달 2달 동안에 한 여럿씩 3차례 나눠서 1차, 2차, 3차 탐사를 갑니다. 1차 탐사 갔다 온 사람들이 2차, 3차를 다 취소해버렸어요. 너무 더워서. 역사 공부하다가 우리가 역사가 돼버리겠다. 죽어버린다.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그 역사 교수들이랑 얘기하다가 우리는 학기를 빨리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7, 8월에는요 방학하면 안 돼요. 7, 8월 너무나 위험해. 너무 뜨거워서. 너무 못 놀게 해야 된다고. 그죠. 7, 8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에? 학교야. 고등학교 때문에 애들 다 긴팔 입고 있어요. 에어컨 팡팡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가장 안전한 것이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7, 8월에 있고 근데 9월, 10월에 방학을 해야 돼요. 차라리 그래서 여행하기 좋을 때. 8월은 지금 너무 더워서. 너무 더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의 생활 패턴들을 정말로 많이 바꾸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궁금한 게 원래 지중해 연안이 되게 1년 내내 온난하고 정말 날씨가 좋다. 그래서 뭐 지중해 식단도 그렇고 막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도 아니야. 사실 대학생 때도 그렇게 얼마 전이에요, 배웠었거든요. 근데 왜 유럽이 유독 그렇게 막 여름에 들끓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뭐 지형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부터 열기, 북극 이런 적이 식어버리고 그러면서 찬 바람을 얻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기후들은 되게 기본적으로 바다가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요. 바다가 되게 정말 많이 뜨거워졌어요. 좀 더 뜨거워지겠죠, 바다 온도들. 지구 뜨거워지니까. 근데 한 2024년 여름부터요,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그 그래프 살짝 위에 높아지잖아요. 이만 점프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대서양이 제대로 순환하지도 않고 막 그래요. 순환이 안 되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까 북극의 빙산이 막 녹아버려. 어차피 찬물이긴 해요. 찬물인데 되게 맹물이란 말이에요. 맹물이니까 밀도가 안 높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물과 내려가는 물이 부딪혀. 그러니까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후학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고 당연히 높아지는데 최근에 재작년 여름부터 갑자기 이만큼씩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1.5도에서 막아야 돼. 근데 작년 올해 1.5도에서 막아야 되는 얘기 안 나와요. 이미 넘었구나. 넘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 세계 평균 1.64도가 돼버렸어요. 2024년만 치면 1.55도가 됐어요. 그렇다고 이거 망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어요. 그 기술을 사용할 의지가 없을 뿐인 거지. 돈이 더 드니까요?
아니 편하니까. 편하고 불편한 걸 아니야. 여기다 그러니까 기술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띵 기술은 비싸. 비싸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세금을 투자해야지만 값을 낮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딴 데 써야 될 게 많을 것 같아. 아 이거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딴 나라는 정말로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서 숫자 얘기하면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새로 세운 태양광 발전소 용량이요 450기가와트예요. 450기가와트면 얼마큼일까? 우리나라 원전 한 기가 1기가와트예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전세 450개만큼을 세운 거예요. 인도가 지금 지난 3월 말까지 139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갖고 있었어요. 한 달에 3.8기가와트가 늘어나요. 와. 이게 뭐냐? 인도는 한 달에 원전 4개만큼을 태양광 발전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 왜? 에너지가 필요해. 경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장 빨리 싸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태양광과 풍력이기 때문이죠. 작년에 450기가와트의 태양광을 했어요. 120기가와트의 풍력을 했어요. 570기가와트예요. 원전은 570개만큼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한 거죠. 전 세계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서 발생시키는 1인당 이산화탄소량이 우리나라 전 세계 2등이에요. 엄청 높네요. 엄청 높죠. 미국은 낮아요. 우리가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평균이 한 3배쯤 돼요. 유럽의 4배야. 유럽도 잘 사지, 우리밖에 잘 사잖아요. 에너지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발전할 때 이산화탄소 발생시키지 않아? 그들이 사용하는 전기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유럽이 EU가 한 47%쯤 돼요. 발전에서 신재생의 비율이. 예, EU가 47%고요. 전 세계 평균이 32%예요. OECD가 한 35%좀 되고 아시아가 29%, 심지어 아프리카도 24%. 높네요, 아프리카도. 생각보다 되게 높네. 왜 후발표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애초에 이것을 시작한 양 거죠.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냐? 10%예요. 되게 낮네요. 9.7%면 사실 9.7%. 좀 많이 났네요. 네, 많이 낮아요. 평균 많이 낮아요. 근데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왜? RE100, 탄소 국경세, 뭐 ESG 경영, 이게 말뿐이었어. 상대도 없는 걸 뭐. 그런데 이제는 거의 100%, 90% 넘는 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유럽 국가 중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친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의 52%를 수출에 의존해요. 그렇죠. 수출이 못하면 망한 나라야. 근데 너네 ESG 안 하니까 안 사겠다 이러면. 그래, 안 사겠다 하면 이제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쫓아갈 수 있다. 맘만 먹으면. 돈도 있고 기술도 있는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환경 담당 선생님이 관장님 그래 돈도 있고 기술도 있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요 우린 지형상 안 맞잖아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재생이 아니지. 근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세계 지도를 떠올려봐요. 독일을 찾아보세요. 독일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남한의 가장 북쪽과 독일의 가장 남쪽을 비교해봐요. 누가 위도가 높을까요? 독일이 높아요. 독일의 가장 남쪽이요. 우리나라 가장 북쪽보다 위도가 8도 높습니다. 중점 차이 보면 15도 차이가 나요. 독일의 햇빛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햇빛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보면 사실 우리 햇빛이 우리 햇빛이 훨씬 좋죠. 남반구 쪽이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더 남쪽에 발전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 바람은 우리 삼면이 바다야. 바람도 좋아. 거기다 동해안은 태백산맥을 넘어가. 발전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서해안은 얕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평균 수심이 20m밖에 안 돼요. 얼마든지 우리 훨씬 좋은 거죠. 우리는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지금 꼴등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에 아주 환경도 좋다는 거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몰라요. 기후 문제가 이 에너지 문제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후 문제가 왜 생겼어요? 이산화탄소 생긴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산화탄소 생겼을까? 이것도 간단한데 나무가요. 그러니까 석탄기에 쓰여요. 고생대 석탄기. 고생대가 캄브리아기, 오르도프스기, 슐리아기, 대번기 석탄기예요. 석탄기 나무가 처음 생겨요. 그러니까 식물은 동물보다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세포가 더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석탄기 나무가 처음 생겼을 때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았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아. 그럼 덩달아 높아지는 게 있겠죠. 온도죠. 지금 이산화탄소 문제잖아요. 그렇죠. 산업혁명 전에 0.02%였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0.04야. 0.0에서 0.04로 겨우 0.0이 늘었는데 이렇게 더워서 난리잖아. 근데 10배였어요. 근데 10배였어. 얼마나 더웠겠어요. 전 지구가 초열대 기후가 됩니다. 열대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점심만 먹고 나면 쏟아지는 게 있어요. 스콜이 팍 쏟아지는 30분이고 2시간이고. 그 당시에는 나무의 입장에서는 천국이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 온도 높아, 비도 펑펑와. 나무 진짜 컸겠다. 산 꼭대기부터 계곡까지 아름드린 나무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변변치 못해요. 뿌리가 그 처음에 연한 조직이 땅을 해집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무는 뿌리를 넓게 깊게 내려. 왜? 물을 흡수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비가 펑펑 오네?
굳이 그렇게 안 그럴 하지.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암들이 나무인데 뿌리는 변변치 못해.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져요. 나무 쓰러지면 어떻게 해? 도미노처럼 습수를 내려가는 거죠. 계곡에 늪지대는 뿌리 뽑힌 나무가 가득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죽어요. 죽은 나무는 썩어야 돼. 그렇죠. 썩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생물이요. 미생물로. 의사 선생님이니까 너무나 좋은 답이네요. 딱 미생물 나온단 말이에요. 네. 진화는 미생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미 다양한 미생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네. 나무가 처음 생겼잖아요. 나무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처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썩지 못해도 죽은 나무가 계속 꽉꽉 눌려서 열과 압력을 받아요. 거기서 수성성분 빠져나가고 산소성분 빠져나가면 탄소 성분만 남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도 농도가 뚝 떨어졌죠. 온도도 내려갔어. 그리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과 석유를 마구 쓰다 보니까 다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석탄이 떨어진다, 없어질 거다, 고갈되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터무니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석탄을 얼마든지 있지만 때면 따라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다시 그 당시의 기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먹을 만한 것들은 없었어요. 지금 기후에 살아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려면 더 이상 더워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 그 당시에는 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높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화산 적용도 되게 컸고요. 워낙에 지구가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많았어요. 이산화탄소는. 처음부터 많았는데 지구에는 뭐가 생겨요? 계속 좀 바다도 생기고 바다에 많은 이산화탄소 녹아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무도 생겨서 제거했던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또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산호가 있잖아요. 산호가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거기에 있는 칼슘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거해 나갔었죠. 소모했구나. 생명의 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팍 터진다. 팍 늘어나고. 그러니까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져가지고 안 늘었다가 또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지금도 제일 무서운 건 사실 화산이에요.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딴 건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운석 하여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겟돈처럼. 네. 맞아요. 아마겟돈처럼.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 연구하고 있거든요. 지진과 화산은 제일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더 또 낮춰놔야 되는 거죠. 재밌는 게 있는 게 저는 약간 친원전주의자예요. 친구들이 되게 싫어해요. 정말 네가 어떻게 친원전주의자 할 수가 있어. 유럽은 실제로 원전을 갖다가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2050년까지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경우야. 근데 뭐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길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저는 안 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땅속 깊은 데 잘 숨겨두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좋은 전기에다 싼 전기였는데 이제 더 싼 전기가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사실 제일 비싼 전기가 돼버렸어요. 원전이. 그런데 원전을 많이 쓰는 나라가 대표적인 서구 국가 중에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이번에 강가에 있는 원전을 2개 중에 하나씩을 세워버렸어. 왜 갑자기 세웠냐? 아니 원전에서 냉각수가 나가잖아요. 냉각수가 뭐 언제는 안 나갔나? 그런데 냉각수를 내보내기 전에 이미 강물이 25도가 돼버렸어. 이미 덥구나. 원전과 상관없이 강물이 더워졌어. 한식어. 근데 여기다가 냉각수까지 나가면 강에 있는 생명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 더워져서. 친원전주의자니 저도요 그거 생각 못했어요. 바닷물이 얼마나 넓은데 강이 계속 흘러가는데 거기 뭐 더 물 좀 나갔다고 뭐가 문제야? 상관없지.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바닷물과 강물이 더워지고 나니까 거기 냉각수를 내보낼 수 없는 환경이 생긴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문제 저 생각하지 못했고요.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야 이제는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 우리가 냉각수를 바깥에 내보내지 못할 만큼 이미 더워져 버렸구나. 그러니까 에어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에어컨이 45도, 50도가 되면요. 바깥 기온이 우리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대요. 그래서 에어컨 기술을 바꿔야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에어컨은 그 아래까지의 용량을 해주는 거라 돼서 지금은 이제 많은 기술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기후 위기가 그냥 위기가 아니라 반전 안 되고 그냥 쭉 가면은 사실은 식량 자립도도 낮은 나라에서 사실 더 어려워지기만 할 텐데. 근데 미래의 먹거리가 약간 곤충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곤충을 먹으면 된다. 많아질 거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런 날씨. 근데 이제 곤충을 먹으려도 얘는 곤충의 먹이 식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곤충 난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난 또 배양육이죠, 배양육.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배양육 만들면 소를 먹이를 생산할 땅을 숲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술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곤충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럼 맛으로 먹나요? 나중에 배고파서 먹는 거죠. 그렇죠. 전작 안 하려고 먹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익숙해지겠지. 이게 맛있어. 그래서 힙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유가 곤충 딱 먹고 있어. 아 미로암 딱 먹고. 나는 아이유 팬인데 맛있어. 아이유가 맛있다 그래서 그럼 나 맛있는 거지. 그래서 BTS가 이런 거 해? 그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는 연예인들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문화 누가 바꿔주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연예인들이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되게 모범적이에요. 되게 세상을 되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많이 기대하고 있고 따라합시다 하는 거죠. 인류멸종에 대해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약간 아포칼립스적인 거에 대한 걸 여쭤본 건데 이렇게 구체화된 시나리오가 있고 그거에 대한 어찌됐건 지금 기술 수준과 뭐 우리가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까랑은 다르게 좋았습니다. 와닿는 내용도 있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도 조금 더, 생기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다 과학과 기술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우리 아파트에 꼬마가 딱 오던데 내가 오니까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고 있었어요. 열린 버튼 누르고. 그 누가 열린 버튼 누르면 어떡해요? 정동을 빨리 뛰어오잖아. 미안하니까. 근데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걸어놔? 이제 끝까지 걸어요.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엄마 오랜만이다 철수야 그랬더니 딱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관장님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예? 누가 물어봤나? 지구에 이렇게 엉망진짜 다 뜨거 죽겠는데 무슨 결혼을 해요? 나는 애도 안 낳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돼. 아마 걔 담임 선생님께서 기후위기에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수업마다 그냥 기후위기 그러니까 얘가 노르제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과학과 기술로 그다음에 문화의 바꿈으로 바꿔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갖고 좋네요. 해보자고요. 네. 근데 그 사실 하나만 궁금한데 어느 정도 규모의 화산이 폭발하면은 우리가 좀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기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생길 정도인지.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에 어떤 화산이 터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2년 동안 전 세계가 흉작이었어요. 추운 겨울, 여름이 없는 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꽤 큰 화산이었어요. 뭐 옛날처럼 뭐 100만 년 동안 화산 터진 거 아니에요. 한 번 터졌어요. 한 번 터졌는데도 그러니까 며칠 동안 터졌는데도 화산재가 전 지구를 덮으면서 심각해졌던 거죠. 많이 걱정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왜 대추산 화산 터지냐. 화산 우리 몰라요.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인간들 정말 모릅니다. 물론 걱정해야 되죠. 걱정해야 되는데 터지지도 않은 것 같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터졌을 때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돼. 뭐 이런 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진짜 예측이 안 되는군요. 예측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멸종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되게 뾰족하게 여러 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뾰족하게 하나가 딱 그러게. 나와서 되게 유익하기도 하고 또 생각할 거리도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관장님 아직 못 가시거든요. 하나 또 여쭤볼 거니까 다음에 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